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깃 코리아의 조영범 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자율제조 AI 3D 비전과 로봇 기술의 결합으로 저희 피깃을 이용해서 제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Q&A를 잠깐 진행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적어두셨다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피깃이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피깃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는 3D 비전을 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코딩이 없는 사용이 간편한 3D 로봇 비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2016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벨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지사는 2019년에 시작을 했고, 실제 한국에서 업무는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지는 10년이 채 안 된 저희도 갓 시작한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처음에 저희가 피깃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게 된 이유가, 저희 모 회사가 인터모달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벨기에 같이 저희 사무실 옆에 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굴제 회사들과 같이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가 유럽에서 빈피킹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이거를 개발을 했었고, 그거를 컨설팅도 받고 저희가 시장 검토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확장성이 있겠구나 라는 그 비전을 보고 저희가 피깃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3D 비전을 사용을 하는데요. 피깃은 처음에는 원래 저희 3D 비전을 가지고 빈피킹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차 진행을 하면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안에 여러 비전을 붙여서 플랫폼화 하는 거를 저희는 목표로 지금 올해에도 카메라군을 2가지 더 늘렸고요. 그래서 카메라 모델이 2가지 늘어났지만 저 안에서 파생되는 카메라가 조금 더 많아져서 총 11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가 쉽다라는 건데요. 저도 사실 비전 엔지니어는 아니고 저도 로보틱스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엔지니어를 하다가 피깃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나서 제가 접해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로보틱스 엔지니어가 쓰기에도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보틱스의 개념을 조금만 알면 그냥 비전에 대한 이런 코딩을 하고 중간에 PC 코드를 넣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UI 상에서 시킨 대로 순차적으로 따라만 하면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 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유럽 메이커나 다른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외국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저희 개발자가 실제로 개발에 본사 엔지니어들과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요청하는 그런 맞춤형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해가면서 한국 내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한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점차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쪽도 계속 하려고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이 U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혹시 비전을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C 비전 업체들이 보통 현장에 오면 이런 UI 화면이 아닌 코딩을 시작해서 물건을 등록하고 그 물건에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 세팅값과 이런 것들을 실제 코드화 시켜갖고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UI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표준 UI를 가지고 어디를 찾을지와 무엇을 찾을지와 어떻게 잡을지, 혹은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것도 빈피킹에 대해서만 이게 필요하고, 실제로 물건을 찾아서 가이던스를 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잡을지도 필요하지 않죠. 그냥 물건만 찾으면 로봇 경로를
이렇게 어떻게 틀어져 있으니까 로봇 경로를 이제 유저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변경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 가이던스를 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설치하는 시간과 뭐 유지 보수하는 시간이 엄청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저희 그 신규 모델 등록할 게 있어서 뭐 저희 파트너사에서 실제로 내려가서 모델을 등록했는데 저희가 하는 시간은 사실 뭐 한 20분? 이제 기존에 라인을 돌리던 곳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실제로 진짜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게끔 안 와도 이제 모델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인을 운영하다 보면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거나 뭐 작업자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카메라가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툴이 틀어지면서 카메라의 위치가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카메라와 로봇의 캘리브레이션이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로봇 캘리브레이션을 쉽게 하면 다시 또 유지 보수를 빠르게 해서 라인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희는 좀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살려서 저희 쪽에서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다른 모델 등록하는 것들을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3D 비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2D 비전을 많이 써오셨을 텐데 2D 비전과는 다르게 외부 조명 장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빛을 쏘기 때문에 혹은 적외선 타입의 빛을 쏘거나 아니면 고조광 타입을 쏘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별도 다른 이 조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명이 이제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고 자연광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실내 환경의 조명 안에서는 저희가 더 그런 이게 꺼지더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외부 조명 환경이 바뀌더라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현장에 저희께 들어가면 이 제조를 할 때 로봇과 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작업자가 하시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업자분은 이 전체 이 라인을 관장하는 오퍼레이터 역할로 라인에 물건을 투입하시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빠져서 오퍼레이터 역할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산하는 뭐 생산 수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오퍼레이터 분들이 이제 한 분이 원래 한 공정을 보던 게 뭐 한 분이 4공정, 6공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비 회수 기간도 단축되게 되고요. 근데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실 분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지금 현재 보통 회사에 저희가 이제 세일즈를 나가보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인원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로봇을 투자하는 경우가 올해부터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미팅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왜 로봇을 도입하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도입하려고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현장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외국 직원분들도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투자비도 확인하고 그럼 괜찮은지 확인해서 실제로 라인에 투입하려고 하는 검토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피깃에서 생각하는 이제 자동화 챌린지라고 하면 저희는 처음에 빔피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빔피킹이라는 이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을 이제 꺼내는 로봇이 꺼내서 어떤 기계에 투입하거나 컨베이어에 투입하는 공정을 저희가 처음에 자동화 챌린지로 잡았고요. 오토메이션 챌린지로 잡았고 이걸 하게 된 저희가 이제 레포트를 분석하면서 봤을 때 공장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중에 38%의 이 작업자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로봇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항상 같은 위치로는 이동을 잘하죠. 정밀하게. 그래서 같은 위치로 계속 이동을 잘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랜덤하게 있다고 하면 이걸 전부 다 티칭을 해놓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 팔레트가 들어왔을 때는 또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전에서 데이터를 줘서 티칭이 없이 로봇이 이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물건을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꺼내서 라인에 투입하는 그런 공정을 이제 빈피킹이라고 하고, 이거를 저희가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라인에 최적화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 라인에 저희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빈피킹은 보통 제조 라인의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서 작업을 하는 게 빈피킹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제조업은 이렇게 컨베이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그 다음 공정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나가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다가 이 뒤에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분이 작업을 하신 거는 로봇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위치에 뭔가 케이블이나 뭔가 물건이나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 위에서 조금씩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돌아간 양을 3D로 판단을 해주면, 3D 비전으로 판단해주면 로봇은 3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가 어떻게 돌아가 있거나 위치가 바뀌더라도 로봇한테 그 데이터를 보내서 로봇이 실제로 할 작업을 계속 유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의 로봇 가이던스도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챌린지로 해서 지금까지 개발해서 라인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플랫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비전 플랫폼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엔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엔진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드웨어 또한 같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래 이 전 버전까지는 저희는 구조광 비전만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구조광 비전만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액티브 스테레오 비전과 이 레이저 광상각법 버전의 비전을 두 가지를 추가를 해서, 두 모델을 추가해서 이제 지금 총 3가지 원리를 가지는 카메라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고요. 이 각 카메라마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조금 다른 카메라들보다 비싼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비전은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요. 얘는 깊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말씀하시는 물류 라인의 디팔레타이징이라든지 아니면 큰 박스를 봐야 되는 경우에 이런 스테레오 비전을 사용하면 3m, 4m 위에서 이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상각법 비전은 이제 레이저 스캐너 타입인데, 레이저를 바닥에 조사를 하고요. 그럼 그 바닥에 조사된 레이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3D 형태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물류 라인 혹은 제조 라인을 많이 보이던 기존의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거는 이런 예전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개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물건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센서가 움직여가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제조업 라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조 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레이저를 조사하고, 이 레이저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이 카메라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게 되면 0.4초 안에 이제 한 씬을 촬영할 수 있게끔 그런 비전으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지금 이제 올해 5월부터 이제 고객분들께 이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이걸 결과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3D 탭에 있는 화면은 저희 비전에서 실제로 저희 카메라만을 가지고 찍어서 나온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이라든지 저희가 그거를 최적화 시켜놨지만, 이게 저희의 로우 데이터고, 이 3D 데이터에서는
이 3D 화면의 이미지가 우리가 보이는 FOV 안에 보이는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가 표현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영역은 이 바깥에 있는 하얀색이나 박스가 아니고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이 물건만 잡으면 되는데, 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를 만들고요. 그럼 이 테두리를 만들게 되고, 이 테두리와는 이제 또 툴과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테두리와 이 박스나 혹은 외부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만 나타내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잡을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물건을 찾고 이 자세로 물건을 잡으러 가게끔 다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포인트들을 로봇 자세에 맞게 로봇 변수에다 넣어주면 로봇이 실제로 포지션 변수 값대로 그대로 이동을 해서 티칭 없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은 채 안 됐지만 한 8년 정도 저희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엔진들을 만들었고, 그 엔진들이 저희는 TT 엔진이라고 하는 직관적으로 룰 베이스 형태의 룰 베이스 형태의 엔진인데요. 그래서 CAD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등록을 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물건을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입을 해서 위치를 만들어주는 형태의 엔진이고, 이게 저희가 처음 만든 제일 기초적인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기초가 되는 엔진인데, 플렉스 엔진은 실제로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CAD나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상이죠. 형상을 뭐 실린더가 됐건 아니면 직사각형의 뭔가 사각형이 됐건 아니면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가 됐던 이런 형태에 대한 물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실린더 형태를 가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디멘전이 다르더라도 이 각 포인트를 구분지어서 각 물체를 구분지어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지정한 어떤 디멘전을 가지는 실린더 형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로봇이 실제로 이동을 해서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꺼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플렉스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패턴 엔진 또한, 패턴 엔진은 이제 플렉스 엔진과 유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같은 제품만이 들어있을 때 물건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비전에서 봤을 때 같은 색깔의 물건이 꽉 붙어 있다고 하면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 구분이 어려운 걸 우리가 원하는 치수만큼의 물건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서 찾아라 라고 하면 그 바깥에서부터 경계를 구분해서 물건을 찾아주는, 이게 거의 저희 처음에 이제 이 박스를 디팔레타이징 할 때 썼던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딥러닝을 사용한 엔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스를 꺼내는 데 있어서 기존에 썼던 패턴 엔진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저희가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이 디팔 엔진에는 박스나 백스나 포대자루나 박스나 뭐 아니면 저희 뭐 버켓통 같은 거를 꺼낼 때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등록하고 그 이미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제품의 위치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 디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모두 다 저희가 로봇이 뭔가를 픽하기 위한 피킹 포인트를 주는 엔진이었고요. 근데 이 엔진은, 로케이트 엔진은 뭐 자동차 같이 큰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 같이 큰 물건들은 실제로 비전이 한 번에 봐서는 정확한 정도, 한 0.5mm 안에 위치를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을 찾아서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케이트 엔진이라는 저희 엔진이 또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탐지해서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물건의 디멘전이 이건데 빈 공간을 찾아서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엔진 또한 저희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도 플랫폼화하고 있고, 이거와 저희 하드웨어를 통해서 라인에 계속 이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엔진들을 사용하는 거는 피깃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피깃에서 모든 거를 등록하고 나서 그럼 실제로 로봇이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제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샌딩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건이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데이터가 로봇 베이스 좌표배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 베이스로부터 카메라의 위치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는 저희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가지고 로봇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고정해 놓고 열자세로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계산하고요. 카메라가 바깥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로봇에 달고 움직여가면서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저희가 계산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고 나면 실제로 베이스부터 플랜지까지는 로봇이 알고 있고요. 플랜지 혹은 TCP까지는 이제 로봇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는 카메라가 알고 있는데, 이 카메라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를 결국은 로봇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부터 오브젝트까지의 좌표계로 변화를 해주려면 우리가 모르는 값인 플랜지부터 카메라까지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 이게 다 소거되니까 베이스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물건을 잡으러 갈 때의 공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카메라의 정도도 있고 로봇의 정도도 있고 요 카메라 로봇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정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잡으러 갈 때 얼마만큼의 정확도로 잡으러 가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쉽고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가 실제로 틀어지거나 아까 베이스가 틀어졌을 때 다시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 이 위치를 다음에 정확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혹시 로봇 쪽을 많이 해보셨으면 로봇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뾰족한 걸 갖다 놓고 TCP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다섯 자세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것과 같이 저희도 처음에는 원래 5자세로 했었었는데 실제로 라인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로봇처럼 5자세를 로봇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저희는 비전의 공차도 들어가고 다른 여러 가지 이 장비의 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횟수도 많이 찍고 자세도 많이 늘려가면서 이 반복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공차만큼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좀 캘리브레이션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위에 보셨던 것처럼 10자세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캘리브레이션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 UI상의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영어 버전인데 한글화 버전도 있고 독일어 버전도 있고 일본어 버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실제로 이렇게 10자세로 움직여가면서 하게 되면 각 자세별로 캘리브레이션이 잘 돼 있으면 지금 포지션에 대한 값은 아주 잘 됐다. 그 다음에 카메라 로테이션 값에 대해서도 잘 됐다. 그 다음에 틸트 되는 값도 잘 됐다. 그래서 이 10가지 자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다 잘 되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다라는 신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1분 안에 다 끝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정도를 했을 때 높이기 위해서 10자세로 하고 그 자세에서 많이 찍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피깃에서 주로 이제 공장 자동화에 제조 자동화에 쓰이는 주 솔루션은 빔피킹이 있고요. 저희 매출로만 봤을 때도 한국에서 지금 매출로만 봤을 때도 한 빔피킹이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이던스도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실제로 이 시장의 니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 제품을 판매할 때 니즈는 빔피킹이 저희 한 55% 정도 매출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죠. 그 다음에 가이던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파트를 탐지할 때 보통 이제 자동차가 4m, 5m 넘는 자동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큰 차를 찍을 때 이 차의 전체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옆에 서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앞부분만 한 군데만 찍어서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비전 자체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찍었을 때 각도가 뭐 0.2도만 돌아가도 이 뒤쪽에 5m 뒤에 와서는 몇십 미리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그 작업 양을 이제 저희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로봇에 달거나 아니면 바닥에 달아서 두 개 이상의 자세로 찾아서, 2개 혹은 3개를 찾아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중간에 중간 좌표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 오차율이 훨씬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저희 냉장고를 작업하거나 자동차 쪽에 작업을 할 때도 이 한쪽만 찍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두 쪽을 찍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공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립 자동화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재와 부재의 위치가 항상 동일하게 잡을 수 없을 때 부재의 위치가 지그가 없어서, 무겁거나 지그가 없어서 얘가 그 어떤 팔레트상에서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부재 또한 그리퍼가 아니고 뭔가 흡착이나 마그넷으로 물건을 잡았을 때 이 위치도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 조립하기 전 위치에 와서 바깥에서 비전에서 실제로 이 두 모델을 찾고 이 두 모델 위치랑 각도가 틀어진 값을 확인한 다음에 로봇 플랜지가 실제로 이걸 삽입할 수 있는 위치, 조립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는 이런 조립에 대한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딥러닝 엔진을 사용하는 디팔 엔진인데요. 이것 또한 박스나 앞서 여기 뒤에 보셨던 것처럼 백스 혹은 이런 포대자루들을 이제 디팔레타이징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저희 공장에 보면은 이제 A박스라고 하는 단프라 박스들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투입하기 위해서 보통은 제조사에서 팔레트에서 담아서 글로비스나 이런 물류 중간 업체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뿌려줍니다. 각 지역별로. 그때 토트박스를 꺼내는 것 또한 이 디팔레타이징 엔진으로 꺼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은 이게 거의 끝이고요. 뒤로는 이제 케이스 스토리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크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유니버셜 로봇이랑 같이 본사에서는 개발을 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산업 로봇이 훨씬 저희 쪽 거는 이제 많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고객분들도 산업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코봇과 적용한 이제 자동화와 인더스트리얼 로봇이 적용된 자동화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본사에서 유니버셜 로봇과 개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실린더 형태의 물건을 꺼내는 빈피킹이 많았습니다. 단조 라인이라든지 빌렛을 꺼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샤프트 형태의 물건을 꺼내서 뭔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이런 생산 라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외국계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툴이 하나는 흡착 툴이고 어떤 하나는 그리퍼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퍼만 가지고 있다고 얘를 꺼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링 타입이 이런 형태로 있을 때는 그리퍼만 가지고는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퍼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많이 이제 그리퍼에 대한 내용도 많이 컨설팅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찾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잡아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잡아서 꺼낼 때의 노하우가 이제 이 핸드인데, 핸드는 저희가 경험을 하거나 많이 본 게 있으니까 그때 당시 할 때마다 이제 고객분들하고 같이 컨설팅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산지게차 라인인데 이게 거의 저희 회사 생기고 거의 바로 거의 처음에 이제 5년 정도 된 라인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 비전을 처음부터 쓰겠다고 했던 게 아니고 2D 비전을 갖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 2D 비전의 변이 센서를 사용하면은
이 RXR, 그 각도 틀어짐에 대한 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샌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 샌딩을 하기 위해서 3D 비전을 써서 저희가 한 이틀 만에 이제 라인을 깔고 이 생산하시는 모델을 다 등록하고 해서 라인에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빈피킹 라인도 실제로 이 소재만을 빈피킹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3차 업체, 2차 업체에서 다시 1차 업체로 넘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납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로봇만 써서는 이 피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놓이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동화도 이제 저희 비전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토트박스 빈피킹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지금 툴 안에 있어갖고 잘 보이진 않는데 툴 속 안에 이제 달려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에 적용돼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LG전자 라인인데 여기 이제 처음 한 2022년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공장을 새로 이제 리뉴얼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스마트 팩토리화 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술 비딩도 하고 3D 비전을 이제 처음 적용하신다고 하셔서 실제로 기술 비딩을 해서 실제 라인에 한 10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많이 얻었던 거는 도어를 장착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도어를 13초마다 한 대씩 생산하셨는데 이거를 로봇을 적용을 해서 이제 12.5초마다 생산을 하는 라인으로 적용을 했고, 이것도 이제 이제 자동 샌딩 라인인데요. 실제로 차에 이 샌딩을 하고 나면은, 도장을 하고 나면은 도장하고 나서 뭔가 파티클이 있거나 하면은 도장의 불량인 부분을 이렇게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의 불량인 부분이 검출되어 있는 곳은 랜덤하게 있겠죠. 그 랜덤하게 있는 위치를 앞에 그 비전 검사 공정에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로봇의 자세를 다 티칭을 해놓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 무빙 파트라고 하는 이 움직이는 파트들이 실제로 그 위치에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틀어지거나 열려 있거나 각도가 좀 바뀔 때가 있고, 차 자체도 정지했을 때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치를 피겟에서 찾아서 실제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의 티칭 위치를 변환하게끔 해주는 게 여기 이 중도 샌딩 자동화에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자동 경로 생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티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인화 공장인 거죠. 원래는 여기에 다 작업자분들이 서서 다 작업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무인화 작업으로 실제로 지금 한 4라인째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